짠. 조금 조명을 좀 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깔끔한 내용 정리와 완벽한 일을 바탕으로 하는 시트국어 승우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처럼 이러보세요. 좀 어색하네요. 사실 이렇게 혼자 셀카처럼 영상 찍고 이런 거는 전혀 하질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디플레이 영상을 좀 뭘 촬영할까 되게 선생님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오랜만에 또 하려니까 예전에 뭐 재밌는 걸 좀 만들어봤다 했었는데 요새 또 친구들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면서 뭐 어휘 정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노트를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이 정리했었던 노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노트는요, 이건데요. 보이시나요?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전공 공부하면서 계속 정리했던 노트들이거든요. 아래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잘 안 보이나?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이 노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좀 하고요. 선생님 나름 필기에는 되게 나름 필기 부심 그런 게 있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선생님은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필기 내용들을 차례대로 한번 좀 차례대로는 아니지. 차례대로 보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여러분하고 좀 오늘 같이 공유를 할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국어의 시작이니까 첫 번째 언어의 기호적 특성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언어의 기호적 특성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줌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시면 위에 낙서도 되어 있네요. 이 언어의 기호적 특성에서 여기 역사, 분자, 추창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 맨 위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뭐냐면 얘네들을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역사, 분자, 추창 해가지고 언어의 기호적 특성 하면 요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역사, 분자, 추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네들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익숙하게끔 말을 만들어서 그냥 해 놓은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얘네들을 까먹게 되죠. 선생님 수업할 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좀 찾아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선생님 이때 정리해 놓긴 했지만 지금은 잘 몰라요. 이거를 외우지 않는다는 거야.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기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걸 얘기한다라는 개념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의 기호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언어 기호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내용과 형식을 말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니까 언어의 기호적 특성 첫 번째는 역사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어의 소리의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데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말을 선생님이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의미한다. 무엇보다 단어의 소리와 그 의미의 변화가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문법 요소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으로 쭉 어떤 그 전공 서적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역성이라는 건 약간 좀 그 밑줄거진 데에서 벗어나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른 데에 이 가역성이라는 용어로 얘네들이 똑같은 내용인데 가역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역사성을 가역성이라고도 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용어가 조금씩 뭐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좀 알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예시를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죠. 얘네들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성조도 없어졌다. 온 가람조문 이런 단어도 사라졌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게 일반적으로 역사성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들로 나오기도 하는데 사라지는 거 말고 얘네들처럼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주격조사의 이가 그 다음에 을을 알랄 이런 목적격 조사는 을을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은가 은고 은다 니은가 니은두고 니은다 같은 경우는 뭐뭐까 라고 해서 이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쪽 옆으로 보죠. 사회성이라는 특성 나와 있죠. 사회성,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이유는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력성이라고도 한대요. 밑에 보시면 아까 왼쪽에 본 거랑은 좀 다르죠. 얘네들은 실제 사례들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사례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사례를 적어 놓은 거고요. 사례로 적기에 조금 어려운 경우들. 그래서 보시면 언어기호란 같은 언어 사회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말소리로 나타내는 자의적 약속이다. 그러나 일단 언중에게 소용된 약속은 개인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독일인과 한국인이 자신의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옮겨온 거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문제나 이런 데 보기로 나왔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옮겨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요런 말로 이해하면 내가 조금 더 사회성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하겠다 싶은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절성이라는 특성이에요. 언어는 물리적으로 연속된 실체를 분절적으로 쪼개서 표현한다. 그래서 얘 분절성은 불연속성이라는 말로 배우기도 하고요. 세상 사물이 특별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표현하는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한다. 또한 언어가 여러 단위로 문장이나 단어나 형태도 음운 등으로 나눠지고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이루는 걸 분절성이라고 한다. 해서 분절성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뒤에 이제 다른 책에서 옮겨온 정의라는 것들 아니면 실제 설명이라는 것들 밑에 적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봐봐. 역사성하고 사회성하고 분절성까지 우리가 지금 세 개를 봤는데 역사성 빼고는 사회성하고 분절성은 실제 우리가 사례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 얘네들을 옮겨 적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적었을 때 내가 뭔지 명확하게 모를 것 같으니까 차라리 걔네들을 설명하는 말 중에 내가 가장 이해하기 편한 말들을 여기다 옮겨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냥 어떤 책을 보고 공부할 때하고 그 책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정리한 내용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게 뭐겠어요? 내가 이해한 대로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을 읽기가 편하고 반복해서 볼 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얘네들을 정리했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 정리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또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성이에요. 자의성은 말소리하고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얘한테 임의성이라고도 하고 동일한 의미를 각 언어들은 다르게 표현한다. 어원의 추적 과정 중에 한두 단계는 연관성이 확인되지만 끝내는 그 말의 어원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게 됐다. 의미와 소리 간의 필연성의 부재로 말소리가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변하기도 한다. 뭐라고 했다. 그리고 의성과 의태의 경우에는 자의성에 대한 의구성을 갖게 한다.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건데 이건 뭐 예외적인 사례로 약간 좀 전공 분야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여러분이 여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바탕으로 하면 요 정도까지의 내용들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추상성하고 창조성에 대한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뭐 얘네들까지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노트 테이킹, 다시 말하면 노트 정리하는 거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노트가 있을 때 노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이해한 대로 말이 거꾸로 됐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네들 보시면 왼쪽에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그죠? 이게 뭐에 대한 용어인지 역사성이라는 용어가 있다. 개념어라고 하겠죠. 그죠? 용어나 개념어라고도 하고요. 개념어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오른쪽에 거기에 대한 정의, 걔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쭉 적어주는 겁니다. 얘는 뭐고 어떤 거고 어떤 내용이 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는 뭘 적어줘요? 거기에 따른 사례. 예시라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겠죠? 예시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례, 예시를 적을 수 있는 경우는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적을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분절성도 보고 사회성도 보면 실제 그 예시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용을 재정리하는 거죠. 아니면 필사하는 겁니다. 옮겨 적는 거야. 걔네들을 옮겨 적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정리하거나 필사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노트가 되는 겁니다. 나만의 노트가 정리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내가 어떤 내용을 정리한 건지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마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얘네들 다 알 거야. 그죠? 이 그림. 이 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때 얘네들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만 좀 전제하고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해하겠지만, 이 소리가 만들어지는 기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실제 여러분 교과서에 얘네들 그림 다 나와요. 그죠? 교과서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집이나 잡서 같은 데도 보면 얘네들 전부 설명 나오잖아. 이게 왜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돼. 선생님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얘네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다? 자음 체계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자음 체계도 자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거 실제 우리 신체에 있는 거니까 한 번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막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보면 지금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를 똑같이 해놨어요. 뭐 이거는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니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국어라는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개념적인 내용을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걸로만 끝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오히려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들을 시각화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시각화할 때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봐요. 그림 되게 못 그리잖아요. 그죠?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기에 이게 위뒷몸이고 뭐 경구개고 혀끝이고 바다이고 뒤고 뭐 뿔이고 연구개고 후두개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지를 뭐 기도식도 이런 것까지 막 다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 나만의 노트를 정리할 때 또 하나의 팁은 시각화라는 거예요. 시각화. 근데 이 시각화에 대한 정보는 뭐다? 책에 나와 있는 정보도 괜찮고요, 나만의 시각화도 괜찮아요. 나만의 시각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나만 이해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 시각화에 해당하는 거는 뭐 도식화도 가능하죠. 도식으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거.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을 전제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항상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관계도 그려드리잖아요. 인물 관계도를 그려드리는데, 이 인물 관계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전체적인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각화, 도식화하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야. 사람들의 기억이 훨씬 더 얘네들에서 잘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용어에 대한 정리나 이런 거, 다시 말하면 어휘 정리하거나 아니면 문법적인 내용 정리하거나 아니면 개념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때에는 얘네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만의 노트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위쪽의 내용으로 정리할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각화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도 실제 학교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떨림음, 그리고 떨림음인 경우와 떨림음이 아닌 경우,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는 목청의 울림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외 모든 내용들도 전부 그런 것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이런 내용들도 결국은 여기 보시면 파찰 비유에 파여름의 마찰음의 찰, 이런 것도 전부 여기다 표시해놨잖아. 예전 거에 선생님 동그라미 쳐놨죠? 왜 해놓겠어요? 선생님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다가 시작한 마늘빵,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또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어요. 선생님 노트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서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부담스럽게 듣기보다 디플레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좀 가볍게 얘네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선생님 준비를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바쁜 와중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선생님이 재밌는 디플레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가능한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좀 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가끔에서 여러분들의 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C2 국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선생님의 일상을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해 볼까 싶습니다. 영상 재밌게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좀 유익한 디플레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작은, 아주 조만한 바람을 좀 갖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분한테 뭐 선물을 줄 수 있다, 선물을 줄 수 있는 정도에서 확인을 못했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뭔가 여러분한테 이벤트를 좀 뭔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그것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미안합니다. 미리 좀 사과를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는지가 조금 여러분이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은 꽤 늦었어. 좀 늦은 시간이어서 선생님도 이제 조금 하던 일을 좀 마저 좀 하고 잠자리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잘 자요. 안녕.